몸에 안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방귀 냄새가 지독합니다. 방귀 냄새지만 참 냄새 독할 때 있지요. 가끔은 하루 종일 방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옆 사람에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요. 방귀뿐 아니라 만성 변비나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방귀 냄새와 대변의 양상이 대장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하루가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을 바탕으로 방귀 냄새와 대변에 숨겨진 대장암 전조 증상과 장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 5가지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당장 쾌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까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변에서 생선 비린내가 난다면 직장암과 대장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대변 속에 검붉은 피가 섞여 있거나 묻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배변 후 변기를 봤는데 검붉은 똥이 가라앉아 있고 그 주위에 피 앙금이 퍼져 있다면, 또 변에서 생선 비린내가 난다면 직장암과 대장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만약 고기나 콩류, 채소를 많이 섭취하지 않는데도 방귀에서 고약한 냄새가 자주 난다면 대장암이나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방귀를 너무 자주 뀌는 경우는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략근의 힘이 약해질 때 방구가 쉴 새 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암 덩어리나 내치액 덩어리가 신경을 자극할 때도 관략근이 느슨해져서 방귀가 자꾸 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변감이 있으면서 방귀를 자주 뀌고 방귀의 냄새가 지독하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내시경을 통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변의 굵기에 따라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대변의 상태를 귀여운 그림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책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변의 냄새뿐만 아니라 변의 모양과 색깔만 보고도 나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체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변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나나 모양의 부드럽고 길쭉한 똥입니다. 튜브에 담긴 연고를 힘주어 쭉 짰을 때 나오는 연고의 모양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변은 3분의 1이 모두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소화된 음식 찌꺼기, 소화되지 않은 잔여물과 식이섬유, 그리고 나머지는 죽은 장내 세균과 세포 등 여러 가지 잡다한 혼합물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 구성 성분의 비율이 달라질 때 우리 변의 모양과 질감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건강 적신호를 알리는 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지요. 우선 자갈처럼 동글동글한 모양의 자갈똥은 식사량이나 식이섬유가 부족할 때 나오는 형태입니다. 체중을 감량하겠다며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였을 때 혹은 야채 섭취량이 너무 적을 때 발생합니다. 5cm 정도의 길이의 굵은 덩어리 똥은 수분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니 수분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얇은 수제비 모양의 똥은 지금 배변이 필요하지 않은 똥, 다시 말해 내일이나 모레 쌀 똥을 미리 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밌었는데요. 똥은 무조건 빨리 배출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저의 상식을 이 책을 통해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음에도 변기에 오래 앉아 쥐어 짜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책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변 시간이 길다는 것은 변이감의 원인이 치질이나 암 덩어리일 수 있으니 진찰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배변을 하자마자 변이 물에 풀어진다면 변비 치료를 위해 팽창성 소화제를 복용했거나 잘게 자른 섬유소를 먹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만약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본인의 건강 상태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이 뾰족하게 각진 작은 변은 항문 질환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성 치열이나 내치의 구종으로 항문 출구가 좁아졌을 때 발생하는 경우이니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이 보내는 위험한 시그널. 색깔 역시 우리의 장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출혈의 여부입니다. 출혈이 없는 건강한 변의 색깔은
황색이나 갈색입니다. 하지만 대변이 붉거나 검붉은색 혹은 흰색을 띠면 질병이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밝은 붉은색의 변을 보았다면 치질 같은 항문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검붉은색 변입니다. 이는 식도 위 등 상부 위장관에 출혈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심할 경우 위궤양, 위암, 출혈성 대장염, 직장암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변의 색깔이 하얗다면 담도 폐쇄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도 결석이나 담낭암으로 인해 담도가 막히면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담즙이 대변에 섞이지 않아 흰색을 띠는 것이죠. 녹색동은 두 가지 원인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만약 녹색 채소를 과량 섭취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장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은 소장에서 90% 이상 흡수되고 10% 정도 대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소장에 염증이 생겼거나 장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이 흡수되지 못한 채 물과 함께 대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때 너무 많은 양의 담즙이 넘어오면 박테리아가 이를 분해하지 못해 변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해 장 운동이 빨라져 설사를 할 때 녹색 변이 나타나는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싸는 것이 건강의 비결. 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배변의 양은 평균 35에서 225g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양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 변비로 인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몸 곳곳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 찌꺼기와 독소 등 몸에 남아있는 노폐물이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문제를 발생시켜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장에 오래 머물러 수분을 과도하게 빼앗기고 딱딱해진 변은 장벽을 자극해 치열, 대장 개실염 등과 같은 대장 항문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장에 노폐물이 축적되어 장 점막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점막을 통해 노폐물이나 독소가 흡수되고 혈관을 따라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대장 가까이에 위치한 장, 신장, 폐는 물론이고 장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뇌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로 인해 면역 기능에 불균형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미, 잡티, 여드름 등 피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아주 심할 경우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쾌변을 위해 건강한 장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장을 깨끗하게 대청소해주는 음식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키위.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 모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변비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또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줄여주는 큐틴이 많아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식이섬유와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외에 칼슘, 비타민 B, 엽산 등의 성분도 가득합니다. 당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변비 해소에 탁월합니다. 비피더스균을 활성화시키는 성분도 함유해 꾸준히 먹으면 장내 묵은 변 제거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버섯. 식이섬유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이며 면역 증강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장 운동을 활성화하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변비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장내 세균의 균형도 조절해줍니다. 된장.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변비를 개선해주며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암, 항균 작용이 뛰어난 키토 올리고당도 풍부한 대표적인 발효식품입니다. 의사가 말하는 대변 잘 보는 자세. 쾌변을 부르는 음식도 먹었으니 이제는 배변을 잘 보아야겠지요. 운동할 때 자세가 중요하듯 배변할 때도 최적의 자세가 있습니다. 똥꼬우사는 배변이 술술 이루어지는 자세가 따로 있다고 말하는데요. 숙달된 조교로부터 쾌변 부르는 자세 시범 보이겠습니다. 배변 통로가 일직선이 되어 스키를 타고 거침없이 내려오듯
대변이 한 번에 말끔히 배출될 수 있는 자세만 취한다면 직장이 통쾌하게 비어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변기 위에 앉을 때 몸을 꼿꼿이 세우는데 이 자세는 오히려 배변 활동을 방해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꼿꼿이 앉은 자세에서는 배변 통로가 완전히 열리지 않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매우 신비로운 구조여서 항문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 장치에 따라 평소에 대변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대변을 잘 나오기 위해서는 이 근육 장치를 푸는 특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변기에 앉아 두 다리를 45도로 벌리고 양쪽 팔꿈치를 양쪽 무릎 끝에 대세요. 그러면 자연스레 허리가 숙여집니다. 그 상태에서 배꼽을 앞으로 내밀면 골반이 벌어지고 회음부가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이때 상체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 양손은 깍지를 끼고 일어설 때 어지럽지 않도록 고개는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숙달된 조교가 말하는 쾌변을 부르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제가 생각했을 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발 받침대 쓰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당신의 건강을 막는다. 지금까지 대변의 양상과 냄새, 쾌변에 좋은 음식과 쾌변하는 최적의 자세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요즘 항문이 좀 불편하던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까요? 50대 이상 우리나라 사람의 2명 중에 1명은 치질, 즉 치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려면 너무 부끄럽죠. 아내나 남편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이런 심리에 대해 저자가 수십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을 담아 따뜻한 조언을 전합니다. 항문외과 방문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끄러움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앞에도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가는 분이 무척 많습니다. 저희 병원 문 앞에는 의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의자에 앉아 머뭇거리다 화장실만 들렀다 돌아가는 환자가 꽤 많습니다. 병원에 들어갈까 말까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고민하는 사이 지금까지 전혀 기미도 안 보이던 배변 욕구가 생겨 화장실 가기에 성공하는 경우이지요. 혹은 자신의 항문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려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두고 보면 점점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며 스스로를 설득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로 누르기만 하면 열리는 자동문을 차마 열지 못해 그저 서성이다 돌아가는 사람까지 그 모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끄러움과 방관이 병을 키운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한 번의 용기면 충분합니다. 아니, 사실 용기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항문외과에서 환자의 입으로 직접 증상을 설명하는 일이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진료를 받기 전 문진표에 환자의 증상을 설명하는 매우 상세한 표현이 기입되어 있어서 환자는 그 항목을 읽으며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만 하면 됩니다. 변을 보기 힘들다, 항문이 찢어져 피가 난다, 항문이 간지럽다 등 매우 세세한 증상이 구분되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접수할 때 진료를 볼 때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의사 역시 이 문진표를 바탕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진료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진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곳에서 하의를 모두 벗어야 하는 상황이 민망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민망함은 잠시뿐 진료를 보기 위한 국소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전부 진찰포를 덮어두기 때문에 노출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 괜한 민망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병원 방문을 꺼리다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문외과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하는 메시지가 참 따뜻하게 전달되지요. 제 의견을 조금 덧붙이자면 의사들이 항문 농양 수술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정형외과나 흉부외과 의사들은 너무 바빠서 환자만 보지 자기 자신의 몸을 잘 살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문이 조금 이상해도 이러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침대차에 실려서 수술실에 갑니다. 앉지도 서지도 게다가 똑바로 눕지도 못해서 침대에 엎드려서 실려와 응급수술을 진행합니다. 노란 고름이 철철 나오지요. 날마다 같이 일하는 동료 앞에서 벗고 수술하면 하물며 의사라도 쥐구멍으로 숨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저 지경이 되면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도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앞서 저자가 말했던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감정은 의사마저도 느끼는 똑같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못하는 순간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진찰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항문질환의 증상을 달달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닌 항문외과 병원의 문턱을 낮추려는 저자의 숨겨진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글도 쉽고 문체도 따뜻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고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방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의 극히 일부를 제 견해로 재해석해 말씀드렸으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똥꼬 의사가 말하는 대장암의 증상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 대변이 어떻게 생겼나 물 내리기 전에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